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 평가 방식도 달라지고 들을 수 있는 선택 과목들도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데 고등학교 선택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학군지로 가야 될지 오히려 학군지 밖으로 좀 나오는 게 유리할지 어떨까요? 내신의 정량 평가가 만약에 강화된다라고 하면은 네. 좋은 학교 가면은 내신 따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네네. 되죠. 그래서 예전에 뭐 외고라든지 이런 데서 내신 제도가 갑자기 뭐 상대평가로 바뀌어졌더니 전원 다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네. 보면서 대학을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었죠. 네네. 근데 지금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제로 바뀌어진다라는 이 자체가 그 내신에 대한 어떤 그 상대적 경쟁은 좀 떨어진 거죠, 학교 내에서. 그러면은 그런 고교 학점제를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는 학교. 네. 그럼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떤 학교가 유리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난 10년간의 과정을 놓고 보면은 명문학교가 역시 수시 학종도 앞섰다. 네. 그럼 수시 학종이 거의 일치되는 개념인 고교 학점제가 적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더더욱 괜찮은 학교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거기 학교의 프로그램 개설이라든지 오히려 이웃된 학교 학생들도 그 학교 와서 수업을 받는다라든지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고교 간의 어떤 그 지금 현재 약간의 어떤 그 불균형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조금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 예상으로 봤을 때는 좀 좋은 학교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학교로 많이 몰릴 거야. 그래서 사실 자사고 폐지랑도 좀 맞물려서 고교 학점제가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자사고 폐지돼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에 좀 두 가지가 다 맞물려 있는 건데요. 자사고 폐지는 어떻게 보시나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이제 완전 다 없앤다고 이미 네네. 발표를 해놓은 건데 사실은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없애려고 했는데 또 법리적인 판단들은 다른 해석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법리적인 최종 결정 판정이 언제 벌어질지도 사실 잘 모르는 상황인 네. 거고 또 지금 자사고가 당장 없어진다 만약에 일반고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그 학교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놓고 봤을 때 쉽사리 갑자기 어떤 그 학교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 놓고 봤을 때는 자사고는 없어질 것이라는 어떤 그 단정하에 뭔가 좀 움직임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앞서 나간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기존의 자사고가 설사 없어져서 일반고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어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던 어떤 그런 컨텐츠라든지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교 학점제와 맞물려서 오히려 더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뭐 일반고인 상태에서 명문 일반고로 성장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현재도 사실은 예전에 아주 초창기 때부터 만들어진 뭐 민사고라든지 상산고등학교를 제외하고서는 명문 일반고가 자사고로 전환된 것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자사고가 다시 명문 일반고로 복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러면은 명문 일반고가 자사고로 가서 더 발전됐다가 다시 일반고로 전환은 과거의 일반고 수준보다는 더 높은 학교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앞서 설명하시면서 다른 학교에 가서 좀 수업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멀리 있는 학교까지 가긴 힘들겠지만 그 지역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는 서로 이제 이동하면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발표이기도 하고 네 그렇게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할 걸로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평가는 그럼 어떻게 하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지난해에도 지금 이미 시범 도입을 하고 있죠 고교학점제를. 네. 그래서 제가 어떤 특정 고등학교를 한번 들여다봤더니 주요 대학의 진학 실적이 급격하게 높아진 학교가 있었습니다. 네. 서울대, 연대, 고대 보내는 숫자가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뭐 한 4-5명 보내다가 한 10명대 중반대까지 한 학교당 네. 높아졌다. 사실은 놀라운 기록인 거죠. 그쵸. 몇몇 대학에서만 입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으면은 뭐 일반화하기 좀 어려울 텐데 전반적인 여러 대학들에서 또 여러 다수의 대학들 그런 결과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뭔가 특징이 있다는 얘기가 되죠. 네. 그럼 이게 고교학점제가 전면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잘 운영을 해서 입시 실적에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 학교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 우리 학교에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웃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는 경우, 네. 또 이웃되는 학교 학생들이 왔을 때
본교 학생과 타 학교 학생의 평가는 과연 네. 공정하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불안도 생길 수도 있죠. 네. 고교 과정은 대학 입시가 거의 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걸 잘 운영하는 학교와 그렇지 못하는 학교가 발생을 했을 때 이 고교 간의 격차 문제는 지금 현재보다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기 학교는 기피 대상 학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저기 학교의 학생들은 저 원거리에 있는 학교를 가야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학부모님들의 고교 선택이라든지 고교 진학 이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내신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능도 어쨌거나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바뀐다고 발표를 했고요. 수능은 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 중 1학년 때까지는 현행 수능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혼란스럽지 말아야 되고 바뀌어지는 게 초 6학년 때부터 바뀌어진다라고 네네. 했죠. 그래서 이 선은 분명히 이제 그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신의 보완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수능인 거죠. 네. 그러면 고교 학점제에 들어와서는 내신의 비중은 사실은 좀 약화된다라고도 보는 대목이 현실성 있는 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당장 저 2, 3학년 동안에 했던 그 절대평가의 어떤 여러 선택 과목들을 평가하기가 또 납득할 수 있게끔 공정성을 확보해서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대학 입장에서 서겠죠. 네. 이런 와중에서 수능이라는 제도 자체를 현재보다 더 완화시킨다, 더 무력화시킨다, 또는 수능을 폐지시킨다. 이런 쪽에 가면은 내신으로 뽑을 길도 없고 뽑았다 하더라도 이게 왜 뽑혔고 떨어졌는지 더 잘 모르겠다 현재보다. 수능도 제도적 장치가 보완 기능이 전혀 없다. 대학에서 뽑을 길이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모델을 해주는 것이 지금까지 수능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뭔가의 어떤 그 객관적인 그래도 그 내신 외적인 뭔가 평가 툴 도구 자체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면은 대학 입시는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상으로는 수능이 지금보다 오히려 좀 더 강화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내신이 만약에 그런 형태로서 좀 불명확해진다라고 하면은 네. 중요도는 당연히 수능으로 올라와야겠죠. 수능마저도 만약에 무력화가 되고 그런 기능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제3의 대안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죠. 현행의 대학의 서열화 구조에서는. 그럼 그 제3의 대안이라는 것이 대학별 고사 형식이 될 수도 있을까요? 지금 입시는 사실은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 네. 거죠. 내신과 수능과 대학별 고사. 네.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지금 현재 가지고서 계속 비중을 낮춰보다가 높여보다가 이렇게 돼 왔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공정성 시비까지 된 거고, 그러면은 그 수능과 내신이 만약에 제 기능을 못하는 쪽으로 대학에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은 대학에서는 선발권 자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그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뭐 시범 연구학교들을 통해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의 모습을 보면 좀 어떤가요? 실제로 뭐 수업 운영이라든지 평가라든지 학생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은 고교 학점제로 가는 거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시범으로 운영을 해봤더니 뭐 프로그램도 괜찮고 뭐 학생들의 참여율도 높고 만족률도 높고 대학 입시 결과도 괜찮았다,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긍정적인 지표들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수도 있고 실제 그런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올 수는 있죠. 네. 그런데 이게 또 대학 입시적인 관점을 또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관점으로 또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저게 그 저런 어떤 많은 커리큘럼에서 저 선생님들은 적합한 선생님들이 지금 투입돼서 하는 것인지 저기 학교는 잘하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현장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 쪽의 입장인 거죠. 그런데 제일 그 크게 봐야 될 거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학 입시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하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잘 시행이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고교 학점제가 적용이 되면서 대학 입시가 어떻게 바뀌어질 것이냐, 대학의 입장은 뭐냐. 사실은 고교 학점제가 제대로 되려면은 대학들이 이미 합의가 됐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들은 고교 학점제가 적용이 되면은 우리는 이런 식으로 대학에서는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되는 거죠. 대학 입장에서는 갑자기 시스템을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수능까지 바뀌어진 거죠. 점수 체계가 바뀌어진 거죠. 대학은 대학들을 지금 현재 큰 혼란에 빠져 있는 거죠. 과연 중1 때까지 현행 대학 입시 제도에서
혹시 수시나 정시에서 우리 대학에서 잘 못 뽑지는 않을까, 펑크나지 않을까. 대학은 대학대로 불안해하고 걱정스럽고 중 1, 2학년은 단계별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일단 학점 발표니까 그 자체가 불안스럽고 네. 초 6은 조금 편하게 있어야 될 때고 그냥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되는데 선배들의 모습이 일절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사실은 좀 그 현재 상황인 거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대학에서 먼저 이렇게 선발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에 맞춰서 고교 과정이 좀 재편이 되면 좋은데 오히려 역순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 좀 많이 오네요. 각각 따로 놀고 있는 거죠. 수험생들의 고민과 불안이 뭔지도 체킹을 해야 되고 고교 현장 내에서 이 부분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문제점과 어떤 그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명확성, 대학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근데 대학이 지금 현재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직 어떻게 될지 명확한 게 없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준비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부모 입장이라든지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뭔가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 불안함이 있는데요.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교 학점제에 맞춰서 좀 어떤 부분들 좀 준비하면 좋을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입시 제도가 수없이 바뀌었죠. 수없이 바뀌는 상황에서 사실은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은 평가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유리했다 불리했다를 판정하기는 어려운데 공통적으로 보면은 수시 학종에서도 학교 내신 성적대가 좋은 학생들이 뽑혔습니다. 네. 그리고 수능이라는 제도 자체는 교과목 위주의 시험이기 때문에 교과목을 잘했던 학생이 당연히 우세를 했던 거고 어떻게 보면은 고교 학점제가 중1, 2가 됐든 초등학교 6학년이 됐든 가장 공통적인 메시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교육과정은 상대평가다. 네. 저게 어떻게 보면 고교 학점제 1차적인 관문이다. 왜? 그때 성적이 좋아야 2, 3학년 때도 여러 가지 어떤 그 선택 과목에 대한 어떤 그 평가 기록들이 더 살이 되면서 더 뭔가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는데 1학년 때 그 자체가 바탕이 깨어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자신감 잃지 않겠느냐. 설득력 있는 주장이죠. 그러네요.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 고교 학점제가 선행학습도 금지시켜놓고 했지만 공부에 도달 목표는 명확한 시그널을 지금 현재 초 6학년 때부터 주고 있다. 네. 이렇게 보세요. 초 6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상대평가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는 논리를 찾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빨리 정착시켜주지 않으면은 불필요한 어떤 걱정 또 과도한 어떤 그 학습 부담 네. 이런 부분들은 이미 현장에서 생겼다. 여기에 입시 시스템과 시험에 앞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지금 노출이 된 거기 때문에 확실한 것부터 먼저 잡고 나가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사실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끝으로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신다면. 네. 제도가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불안해할 필요는 일단 없다. 가장 자신감 있는 거는 정말 너무나 평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초등학교 6학년이 됐든 중1, 2학년이 됐든 학교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그 가르치는 교과목 선생님을 좋아해라. 그 과목을 잘하게 되면 당연히 그 교과목 선생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을 테고 고교 과정이 상대평가로 가든 절대평가로 가든 고교 학점제로 가든 그 선생님이 좋으면 본인은 뭔가 그 방면으로서 성공할 길이 있다. 지금 당장 학교 교과목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부터 먼저 만들고 좋아하려면 그 과목을 잘해야겠죠. 이게 가장 기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뀌지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어려운 걸음 해주셨고 고교 학점제 막막하기도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되게 어려웠는데 이 방송을 보시고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